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4월 14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1월 하이라이트 경주였던 KRA 컵마일 대상 경주에서는 글로벌 축제 대환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과천 경주마들의 동반 입상 이 삼관마 경주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번 일요일에도 서울과 부산에서 이제 트로피 특별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관심권의 이제 경주들 또한 이 트로피 경주 상당히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매우 다채롭고 흥미로운 편성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국적으로 일요일 날은 이 비 소식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의 꼼꼼한 체크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도 일요 경마 저와 함께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의원,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데뷔 전부터 추천을 드렸던 말이에요. 모래를 맞고 주행 불량기도 보였던 전력이라는 부분에서 2번 마이오크 추천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사 같은 경우에도 모래를 안 맞는 전개라면 훨씬 더 나은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번에 11번 원더풀 이블은 2700m 도전에 직전 대비 또 53m 유리한 부중에다가 일반 편성에서는 11번 원더풀 이블의 선정 기대치 충분해 보입니다. 최근에 단거리, 중장거리에서도 계속해서 종반 걸음을 선보이고 있는 말이죠. 역시 막판에 혼전적 한 발 올려붙일 수 있는 10번 퀴피드 데이트의 종반 역습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모처럼 게이트가 좋아진 이번만 해피마운틴의 역습 자체도 좀 기대가 되는 구도인데요. 모처럼 흐름이나 상대들 자체는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일단 외곽에 있는 10번 글로벌 축제 역시 야심차게 도전을 하고 있는 새로운 신진 세력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서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은 10번 글로벌 축제인데 거리 경험 강점 있고 성장세 눈에 띄는 말입니다. 과천의 최강 3패마죠. 13번 대환마도 굉장히 주행이 유연해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뛸 가능성이 있는 또 경합성 레이스를 많이 뛰어봤던 대한마 자체는 여기서도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그만큼 근성이 좋다라는 부분에서 근성의 한 표 13번 대한마까지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뛰면 뛸수록 상당히 강해지는 마필이에요. 7번 프리시드 강하게 재차 강조해 드려보겠고요. 이번 경주 선행권 보내놓고 따라간다면 프리시드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말로 7번 프리시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공백 이후에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 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5번 이글스 그리프터를 중심의 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선임력을 발휘한다. 따라가다가 라스트 뒷심을 발휘한다라고 한다면 대박 행진만한 말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곽의 10번 하이섹시 같은 경우는 저조했던 컨디션 직전 경주 이후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지금 상승세의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1등급에서도 압도적인 스피드는 이미 검증이 된 말인데 직전에 공백 후에 붙기 전에 바로 입상을 거둘 만큼 저력을 보여준 말입니다. 6번 파이니터 우리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3번 드롭 더 비트 공백을 한 번에 극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에서 최근에 꾸준하게 좋은 능력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했고요.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최단거리 레이스이고 1월 오전부터 비 소식이 있을 예정이라 과연 당일 주로 컨디션까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데요. 최단거리 1000m 레이스 이 경주는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위 경마 스타트 백동일이 준비했습니다. 최단거리 12마리, 단거리 스피드형 마필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고 선행권, 선의권, 추위권까지 골고루 이제 각질 자체는 퍼져 있는 구도이긴 한데 능력 자체로만 따져본다면 우위는 드러난 구도예요. 그 중심을 필두로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관건인 구도죠.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 3번마 리치 룰주입니다. 주행심사부터 가능성 데뷔전 좋은 주폭으로 이어졌고 직전 승급전은 아예 선행까지 나서면서 스피드까지 좀 더 성장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었죠. 다만 상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행을 간 이후에 우승을 거뒀었던 위너 브라운이 외곽에서 압박을 했고 직선 초위까지 두 마필의 경합성 레이스가 펼쳐졌어요. 너무 심하게 압박을 받다 보니까 힘들었던 리치룰주 직선 구간 아쉽게 3위권의 모습으로 만족을 해야만 했죠. 위너 브라운의 마필은 이 다음 경주 1300 늘어난 거리도 선전이 가능할 만큼 성장세의 전력이에요. 그만큼 버텨준 것도 잘 뛰어준 겁니다. 선행을 가도 좋고 따라가도 좋은 선물 리치룰주는 여기서는 좀 더 높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잠재력, 성장세의 마필로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8번마 3명 기상, 안쪽 1번마 2MOK, 그리고 4번마 갈립을 주목해 볼 수 있겠죠. 8번마 3명 기상은 개인적으로는 직전이 고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승급전이기도 했었고 운영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역시 전기는 쉽게 나오진 않았어요. 중앙에서 이제 몰고 나오지만 자리가 좋지를 않아서 상대보다 처졌는데도 불구하고 직선 구간 재차 탄력을 보이면서 단거리 강자임을 입증해 줬기 때문에 3명 이상이나 마필 자체는 최근에 3번의 경주 자체가 모두 선두권과 경합을 하면서 이겨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이번 구도에서도 승급전 적응을 마친 8번 3명 이상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에 좀 더 높은 기대치를 열어볼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안쪽 1번과 2MOK는 이제 전개적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죠. 이마필도 외측 기댐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던 전력인데 코스가 좋았던 작년 6월 달의 경주만 하더라도 안쪽에서 아예 선행을 나서면서 스피드를 보여왔던 전력이기도 해요. 이후의 경주에서 장악할 수 없는 레이스를 만나서 고생도 했지만 직전 경주 운영 자체가 좋지 못했던 모습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준 데다가 이번에 코스까지 좋아졌어요. 아예 인코스에서 2MOK가 선행을 나서버릴 수도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 기습을 나서주는 마필이 있다면 따라가는 것도 가능한 2MOK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상대 전개 조건이 좋아진 2MOK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외측 기댐 때문에 고생을 했던 4번마 갈립이란 마필도 최단거리 직전의 경주를 통해서 변화를 보였습니다. 상대의 상대보다는 이탈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꾸준하게 보여주는 그 중속감 자체는 여전히 승급전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인 만큼 4번마 갈립도 문세영 기수의 연속 기승은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데뷔 이후부터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직전 강자와의 경합에서도 좋은 가능성을 보인 3번마 리치룰주를 강조드리면서 후순위 최선 압축이 중요한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3번 리치룰주의 성장세에 방점 먼저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설명 잘 해주셨어요. 리치룰주 직전 경주 압박을 좀 견디지 못했었던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승급전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부분에서는 점수 충분히 줄만하겠고요. 4번 갈립과 8번 3명 기사 더 이상 첨언할 이유 없이 굉장히 좋은 설명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1번 2MOK도 저도 이제 무시하고 있는 전력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저는 그보다는 9번 급행마가 먼저 눈에 띄네요. 이번엔 부담 중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300m에서 선행 1순의 경쟁력을 보여줬었던 전력이라고 한다면 줄어든 1000m에서는 분명히 따라가는 전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전력입니다. 9번 급행마. 이 스피드라고 한다면 모래반은 그렇게 예민한 말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 내리셨는지요? 가장 고민이 돼요. 근데 결국에는 줄어든 거리 자체가 이마필한테 유리하다는 판단을 저는 못 내리겠어요. 안쪽 2MOK라든가 리치룰주 갈립 그리고 중간거리 위치가 3명 이상은 단거리 특화된 모습으로 빠르게 진행해 나가는 반면 급행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월 26일 승급전이긴 했지만 뭐 상대가 강했다 할지라도 선두권에 빠르게 가세하고 그 흐름에 말리자 직선 구간에서 힘을 못 쓰는 좀 아쉬움도 보이긴 했었거든요. 결국 외선에서 자리 잡는 과정이 상대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기본 능력 자체를 무시하진 않지만 이 거리 자체에서는 앞서 소개드린 마필들의 스피드가 좀 월등히 빠르다는 판단이어서 이번 경주에서 좀 조심스러운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3번 리치룰주 뭐 더 이상 뭐 이번 편성에서는 인게이트의 최적 전개 가능한 만큼 선행이든 최적 선입이든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고 4번 갈립도 직전 외곽 전개에도 오히려 선행말을 이겨내는 모습까지 보여준 만큼 안쪽 게이트 내려와서 더 좋은 모습 1번 2MOK 바깥쪽으로 기대는 부분 교정된 모습 게이트 이점 최적 선입 전개 모두 동의합니다. 6번 리빙스턴이란 말을 저는 이번 경기 재밌게 보고 있는데
12월 23일 경주 당시에도 훈련 상태가 많이 올라온 모습 속에 예전 도주성 전개가 아닌 따라가는 전개에 적응한 모습을 이미 보여준 만큼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말 믿음에 부응해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좀 컨디션이 떨어진 모습 속에 아쉬운 모습은 있었지만 직선에서의 뒷심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뭐 전개만큼은 완전히 정착이 됐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나 훈련 상태 좋고 선입 전개 후에 뒷심 발휘가 가능한 6번 리빙스턴도 1000m라면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인데 6번 리빙스턴의 가능성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는데 직전 경주 자체에서 저는 입상을 했어야 된다고 좀 판단을 내렸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마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선행권의 마필에서 각지를 변경했단 말이에요. 추입으로. 그러면서 직전의 경주가 어떤 경주였냐면 금성황제라는 마필이 3선에 있었고요. 안쪽에 있었던 마필이 이제 뭐 대천 히어로라든가 파이널스톰 이 3두가 선행 경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승을 했던 금성황제가 이 두 마리 마필을 모조리 몰락시키고 추입했던 마필이 함께 올라왔던 경주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3착을 했습니다. 근데 직전에 앞선이 무너졌던 경주이었지만 이번 경주는 선두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더 농후한 경주이기도 하고 직전 대비 페이스 자체도 빨라졌고 부담 중량도 올라간 이번 구도에서 입상권 자체 이상을 기대하기에는 최근에 결정력이 자체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단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선두 선입권이 강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6번 리빙스턴이 역습을 가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나 백동일 위원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네, 최단거리 레이스고 선두권에서 물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편성으로 봅니다. 8번 세명기상은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직전에 선두 외곽, 2선 외곽에서 전개 펼치며 코너에서 모래마크 살짝 쳐졌습니다만 재차 근성 있는 걸음을 보이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선보였던 말로 평가를 합니다. 8번 세명기상이 되겠고 3번 리치롤즈가 코스 이점에 이번에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에 직전에 압박받고 아쉬운 3착을 만회할 듯한데 아무리 봐도 9번 급행만은요 다시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과거 하이등급 시절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1300m 레이스도 1300m 경주도 연투로 했단 말이에요. 자, 부담 중에 올랐습니다만 오히려 거리 내린 1000m 외선 따라가는 조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 선행 아닌 조건도 가능해 보여요. 스피드야 밀릴 리도 없을 것 같고요. 분명 이 선에 붙여서 내린 거리, 선이 끈끈한 전력도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위원 따라가는 전개로 9번 급행마 가능하지 않겠어요? 선행을 못 가죠. 선행은 전 절대 못 간다고 봅니다. 우선 따라가는 전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문제는 이제 급행마라는 마필 자체가 앞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이 마필이 입상했던 뛰었던 마필들의 상대를 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11월 달부터 12월 달 직전에 3월 달까지 입상부터 뭐 금화제수나 사토리얼 그 외의 마필들 직전 경주도 사실 슬링스톤 빼고는 나머지 마필들 현등급 최약체 편성이었거든요. 1000m 자체에서 그리고 직전 경주 여력감도 마지막까지 강하지도 않았었기도 했고요. 저는 앞선에 있는 빠른 페이스의 마필들을 만난 이번의 구도가 이 마필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로 판단합니다. 전개 조건도 밀려있는 상황에서 부중까지 또 거리까지 이 마필한테 악재를 좀 모아는 구도이기 때문에 저는 급행만은 아무리 판단을 해도 여기서는 좀 불안 요소가 많은 마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9번 급행마는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는 말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울 이경주는요 코스 이점에 내선에서 유리하게 선두 레이스가 가능한 3번 리치롤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최단거리 레이스 1000m 3경주가 되겠습니다. 1월 6경주와 분할된 편성이고요. 단거리의 강점을 지닌 스피드형 마필들 상당수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전개 자유로운 이점으로 직전에 입상했던 전력도 있고요.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기본기 출중한 신마에게도 관심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입상 가능권 마필들 윤곽은 드러나지만 자, 어떤 말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어떤 말이 가장 전개 이점을 구가할 수 있을지 그 내용 디테일하게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4월 14일 일요일 오늘부터 이길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3경주 조금 이른 시간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혼합 4등급 1000m 단거리이니만큼 선두권에 나서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말 가장 중요해 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전 경주 아쉬웠던 그 서륙전 이번에는 필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1번 와일드 파이트 먼저 추천해 드려보겠습니다. 외곽 불리했죠. 10번 게이트. 박긴 장도 힘들어했습니다. 외곽 돌면서 소진도 있었고요. 초반부터 빨라졌었던 그 흐름을 가벼운 주로 속에서 끝내 못 쫓아갔던 것 굉장히 아쉽죠. 이번엔 다비드 기수 다시 한번 안장을 잡고 있고 고삐를 잡고 있고 1번 게이트입니다. 따라가도 되는 유형의 말이고요. 기왕이면 한 10kg 정도 체중이 불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정균 체중이 빠졌던 것도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컨디션 상승세인 건 맞습니다. 힘 붙어가고 있는 거 확실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근성 좋은 1번 와일드 파이트가 인코스에서 질 이유가 없다 판단합니다. 더불어서 12번 체프레이스 2위에서는 안 되는 말이었죠. 순위 상승 기대합니다. 이 말도 1번 와일드 파이트하고 참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프레이스는 과거 모래를 맞지 못하는 악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정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어느 순간 문성혁 기수하고 지금 입상을 2번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추천을 드렸었던 전력이에요. 확실하게 변모되어 있는 직전에는 아예 늦은 출발, 아예 추입을 시도하죠. 인코스로 추입을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이 체프레이스의 발전된 모습은 1000m 단거리에서는 언제든지 통한다 보고 있습니다. 자, 10마입니다. 6번 플로리다 파워. 제가 이 루킹 앳 럭키라는 말도 상당히 좋아해요. 이 말의 자마들도. 초반 스피드, 빠른 성장세, 조숙형의 스피드형 말로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이고요. 6번 플로리다 파워도 거기에 걸맞게끔 주행 심사 때 상당히 여유 있었던 내용을 보여줬고 훈련식 얼음은 더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무시할 이유 없다 판단하고 있고요. 10번 그린케이 직전 경주에는 무시했던 전력입니다. 강급전에 높아진 부담 중량은 분명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근데 와중에 당일 체중까지 부담스럽게 불어나 있었던 모습이 결국 이 말을 무겁게 만들었다라는 판단인데요. 별정 경주 출전하면서 안말로서의 그 이점을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10번 그린케이의 순위 상승 그리고 왕년의 그 경주력 기대까지 노려보고 있는 김정의 방송 추천 서울 3경주였습니다. 네, 김정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송 추천 경주니만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1000m 경주에서 스피드 좋은 말들 위주로 언급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 가운데 그래도 이 말만큼은 이 편성에서도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드는 말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4번 끌어주는 손입니다. 직전 경주가 5등급 경주였고 거기서 2차로 승급을 해서 이제 4등급 경주를 치릅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직전 5등급의 편성 자체가 우승했던 금빛장인 절대 이 편성에서도 나오면 충분히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약체가 아니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상대마가. 그 편성에서도 초반부터 직선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말은 안쪽에서 선입전개 후에 전개를 잘만 풀어준다면 직선에서 뒷심발이가 좋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앞선을 형성할 말들 자체가 그렇게 직전 경주에 비해서 강하다는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번 김용근 기수 안장의 최적 선입전개 후에 직선에서 뒷심발이라면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판단하는데 아예 언급 없으셨던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승급전인 것도 있고요. 직전 경주에 제가 당황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끌어주는 선이 거기서 선행을 나가면 반칙이죠. 죄송합니다. 반칙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결국은 중속면에서 밀리면서 선입을 하는 전개 속에 입상까지 차지했다. 즉 재차 탄력을 발휘해서 올라왔다는 부분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편성 자체가 이제 어린 말들의 경주였다라고 보입니다. 인기마들이 죄다 3세마들 어린 말들이었고 거기서 이제 노련함이 빛을 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4등급의 흐름은 다소 달라집니다. 외산마들이 10마라든가 경주 경험이 적은 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기본 스피드형 말들로 포진되어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앞말로서 잡은 끌어주는 손은 전개 2점을 획득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좋은 설명, 좋은 결과 이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1번 와일드파이트는 저희도 여기서는 중심이 돼야 되지 않나. 코스 2점이라면 여기서 절대 아낄 이유가 없어서 주행 심사에서는 발주가 좋지를 못했지만 이후에 보여주는 마필의 기본 탄력은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저는 성장 속도가 와일드파이트만큼 좋은 이 전력 여기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바로 9번마 고고비입니다. 고고비죠. 고고비라는 마필입니다. 실전 3전을 치르면서 직전 경주 많이 뛰어줬고 경쟁력도 충분했다고 평가합니다. 함께 뛰었던 상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확이라는 마필 승급전에서 가온킹과 초코캔디하고 싸워주면서도 이겨냈고요. 크레이지 위키도 57의 부중을 달고 1300도 버텨냈고 4위를 차지했던 흥복드림도 57을 달고 1000m에서 이제 다시 한번 가져갈 만큼 성장 속도에 있는 마필들과 견주어도 결국 밀리지 않았던 게 고업이었어요. 레이스름 자체에서 뭐 뒤가 강하지 않은 전력들이 많은 구도고 선입권 응수가 가능한 최근 헵스의 고고비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는 평가인데 이 마필 배제하신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이 말이 올라오는 탄력감 자체는 솔직히 직전 경주에서도 올라오는 탄력감 자체는 입상이었어요. 화기의 뒤를 이어서. 그 전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위 상승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이 말 특징이 마지막 라스트 한 발을 꼭 양보하는 듯한 이거 기수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말이 앞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말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근성에서 조금씩 밀려요. 그것 때문에 꼭 이길 것 같은데 한 발씩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게 8번 고고비였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제가 1번 와일드파이트에게 강조했었던 부분이 근성면이라고 한다면 8번 고고비는 상대적으로 밀리는 근성 때문에 이번에도 순위권에 그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최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말 강조를 특히나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경주 여건이 유리한 1번 와일드파이트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외곽 게이트 분리한 여건이 있었다라면 이번에 1번 게이트 처음으로 배정받아 보죠. 내치기에서 수월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1번 와일드파이트는 전개 여건이 경주 여건이 유리한 찐 마필로 1번 와일드파이트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해 주신 6번 플로이 더 파워 신마지만 기본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 9번 탑 매직 마스터도 있습니다. 선두력에 있어서는 이번 편성에서 뒤처지지 않을 마필로 보입니다.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 1300m 레이스 아쉬운 전력이었습니다만 이중원에 서둘러 출전 거리 내렸고요. 과거 흐름 빠른 레이스의 선두 선입권에서 그래도 착승권에 성적까지 냈던 말이고 1300m 11월 달에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내린 거리 요 9번 탑 매직 마스터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가슴이 아프죠? 직전 경기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당일 속보를 통해서는 배제했었던 전력인데요. 그만큼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2주 만에 빠른 출전이라고 해서 그때 하락했던 컨디션이 갑자기 급하게 상승세로다가 돌아섰다라는 부분을 훈련을 통해서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말은 느린 흐름에서 선행한 바를 위해서 1300m에 출전했던 전력입니다. 지금 1000m로 줄어든 거리가 유리할 리 없다 판단합니다. 네, 김재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3경주는요. 코스 이점의 전개를 매우 수월하게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호조건이죠. 1번 와일드파이트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당일 주력 컨디션에 걸맞는 스피디형 마필 중에서도 옥석을 정확하게 가려드린다고 하네요. 자, 붙어서 이겨드릴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3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능력 상승세의 5등급 마필들 단거리 검증받은 전력들이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역시나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초중반 펼쳐지는 전개 양상이 상당히 관건이 되겠는데요. 과연 초중반 전개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초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또한 상태감이 좋아진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눈에 띄는 중심마가 출전하고 동시에 훈련 모습상 확실한 변화가 감지되는 복병마가 동시에 출전하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강조드릴 중심마는 2번 라피도맨입니다.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난 말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여유 있는 모습이 기대됐던 말이고 실제로 관심도 가장 많이 받았던 말인데 초반 선행 나선 후 심한 배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끌리는 모습 속에 큰 마신 차이로 도주성 전개를 해버리면서
결국엔 오버페이스로 막판에 급격히 무뎌지는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능력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판단이고 페이스 조절, 오버페이스로 인한 문제였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직전 한 번의 실패가 오히려 약이 됐다라는 판단에 이번 경주 인게이트 2점으로 차분한 선행 나선 후에 두 번의 실수 없이 버텨낼 가능성 매우 높은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3번 킹스턴 하버와 10번 커밍 어게인 그리고 4번 메이저선까지 도전이 가능합니다. 3번 킹스턴 하버는 12월 데뷔전 같은 경우에는 착지 불량으로 출발에 실패한 후에 외측 펜스까지 심하게 기대는 주행 불량의 모습을 보이면서 경주를 망쳤는데 이후 악벽 교정된 후에는 정상적인 경주력, 매우 좋은 잠재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 입상으로 한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도 앞선에서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말로 강조드리고 싶고 10번 커밍 어게인은 거의 1년간의 휴양 공백을 겪은 말입니다. 작년 말에 복귀 이후에도 한동안 고전을 했는데 올해 들어 컨디션 올라오면서 이제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흐름 안 맞아서 고전했지만 여전히 양호한 훈련 상태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로 판단되고 마지막으로 4번 메이저선이 이번 편성에서 가장 훈련 모습상 눈에 띄는 말입니다. 3월 경주 당시 그 당시보다도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 입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면 두 번 실수 없을 이번 라피도맨 게이트 2점 선행 버티기 유력한 중심마로 강조드리겠고 언급한 후착말들 중에서 최선의 압축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구도네요. 뭐 라피도맨과 이제 킹스턴 하버 당일 많은 인기를 끄는 것을 떠나서 그만큼 이 편성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전 이 경주를 선정하셨다고 믿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도 뭐 거의 보는 전개나 시점까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1, 2위권의 입상 가능성 라피도맨과 킹스턴 하버가 높아 보이고 이제 그 3위권에서 메이저선과 말씀해 주셨던 커밍 어게인의 가치를 이제 논해 보시려고 이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입상권 1, 2위권까지는 아닌데 3위권의 가능성으로 이 마필을 좀 재밌게 보고 있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5번 승리스토리란 마필입니다. 1300거리에서도 뭐 최연경 기수와는 호흡 좋은 모습으로 입상을 한 경주력도 있었고 1600m 상대 이점이 좀 있긴 했지만 추임력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최근 두 번의 1600 페이스는 물론 좀 아쉽긴 했어도 줄어든 1300에 어차피 두 마리 마필이 앞선 나선 이의 마지막 힘 대결의 1300이라면 5번 승리 스토리도 여기선 가능성 있는 이제 3위권의 보편권의 마필로 한번 가치 있게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는데 5번 승리 스토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5번 승리 스토리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12월 30일 경주에서 훈련 시 모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못 받는 말이었지만 정말 주력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좀 조합이 되지 않으면서 좀 안타까움을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당시 훈련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이번 경주 앞두고도 큰 변화가 없어서 저는 12월 30일 같은 그런 훈련 상태를 다시 보여준다면 그때 정말 강하게 추천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고요. 최상진 위원이 모처럼 저와 같은 의로 방송 추천을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우선 적중에 대해서 기대감도 크고 응원도 강하게 실어 보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라피도맨과 3번 킹스턴 하버에 대한 그 의구심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그래요. 이번 라피도맨도 거리 경험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8번 시크릿 메모리 비록 1000m 뛰고 지금 1600m 도전입니다만 킹스턴 하버 역시 직전 경주에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입상권 경쟁력을 보여줬음을 감안해 볼 때 8번 시크릿 메모리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힘 붙어가고 있는 새삼스럽게 4살짜리 안말이지만 힘 붙어가고 있는 모습은 분명하거든요. 이 말의 호전세 컨디션 어떻게 판단 내리셨는지요? 네, 8번 시크릿 메모리가 스피드가 좋은 말인데 예전에도 1300m에서 기록은 분명히 좋은데 순위가 안 좋습니다. 그건 그만큼 스피드는 좋은데 결국엔 편하게 선행을 못 나서고 앞선에 가담을 그냥 어느 정도 해줄 경우에는 스피드 좋게 뛰다가 결국 막판에 지쳐버리는 모습. 한마디로 전형적인 선행형 말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인기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말인 이번 라피도맨과 3번 킹스턴 하버가 같은 주행 습성을 가진 말로 또 주행 습성이 좀 충돌한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8번 시크릿 메모리는 분명히 훈련 상태는 좋아지고 있지만 이번 편성에서는 좀 전개가 유리하지 않는 그런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게이트 안쪽에 2번 라피도맨을 이 선행마로 지목을 하셨기에 이 8번 시크릿 메모리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최성진 의원이 밝혀주셨습니다. 자, 뭐 3번 킹스턴 하버, 2번 라피도맨 당일 상당히 많은 인기를 구가하리라 봅니다. 최성진 의원이 이런 인기마 2두 강조해 주신 거는 참 오랜만에 보는 현상인데 그만큼 뭐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지네요. 자, 여기 일격가을 말 9번 샤프벨이 있습니다. 초반 느려요. 하지만 막판에 충분히 역습이 가능한 추입형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2주 만에 출전하는 요 9번 샤프벨 여타의 마필들이 견제 없이 막판에 직선에서 시원하게 한번 올려붙일 수 있다는 평가인데 최성진 의원 요 9번 샤프벨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9번 샤프벨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추임력을 발휘하는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선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2번 라피도맨과 3번 킹스턴 하버가 지금 출전하기 때문에 결국엔 추입형 전개로 복병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은 한 마리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훈련 상태가 매우 눈에 띄는 4번 메이저선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추입형 말은 좀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이경주는요. 전개 여건 유리하고 강공선행 격전 주요할 2번 라피도맨을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 아무래도 압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압축된 추천도 우리 최성진 의원이 상당히 잘하는 그런 장기 중에 하나죠.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이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원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일요일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6경주 방송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앞전 서울 3경주와 요 6경주는 분할된 편성이고요. 최단거리 레이스가 되겠죠. 흐름을 이끌 선행은 8번 위닝 블레이드로 보고 있고요. 9번 웰리스 K가 작년 데뷔 전에 실격의 아픔을 떨쳐내고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보였어요. 작년 5월달에 거세를 했고 공백이 있었죠. 올해 1월에 복귀 후 전력 변화 보이더니 직전 하이페이스 단거리를 우승으로 첫 승 달성하는 영광을 얻었던 말입니다. 당시 내 측에서 이제 코스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면서도 직선에서 전개 열리자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이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 이 9번 웰리스 K 이번에도 최단거리 레이스 흐름은 빠르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너끈히 이견을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번 올라온 걸음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 9번 웰리스 K가 되겠고요. 8번 위닝 블레이드가 작년 데뷔전 경주 그때 대환마와 이제 동반 입상을 했었던 전력인데 그 당시에는 대환마에게 선두자를 내주고도 막판까지 근성발이 따라가는 전개로도 입상을 했어요. 이후에 과천시장배도 출전을 했고요. 11월 달에 1000m 거리 선행 1승 우승을 했고 직전 경주 선행 강공 작전 펼쳤습니다만 1200m 출전에 막판에 150m 남겨두고 걸음 부뎌진 아쉬움. 당시 이제 착순권에 머물렀습니다만 이번에 최단거리 출전에 선행 받아낼 수 있는 조건 만에 하나 안쪽에 1번 좀 문학파이가 빨라 보이지만 그 말이 나선다 한들 어느 순간 앞선 코너에서 앞선을 장악해내고 강탈하고 나설 수도 있고요. 따라가도 충분해 보입니다. 8번 위닝 블레이드가 되겠고요. 7번 빅갈랜드가 작년 12월에 폐출혈 이후에 공백이 있었고요. 직전 경주 1300m 출전 선도회가 적극적인 레이스 다소 경합성 레이스 펼치며 막판에 무뎌진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당시 1300m 거리였고요. 상대도 만만치가 않았죠. 이번에 정상 주기로 들어왔고요.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응수가 가능한 선이 끈끈한 전력 7번 빅갈랜드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봅니다. 여기 5번 리처드 오건 유스테가 과거에 2017년도였죠. 최단거리를 선행으로 두 차례 입상했던 전력이 있는데 이후에 또 폐출혈, 관절염 등등 공백이 있었죠. 최근에 복귀 후 직전 경주 어느 정도 회복선은 보였습니다만 직전 당시 게이트 외곽, 시종 외곽 돌고도 막판에 끈끈함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5번 이 리처드 오건 유스테도 초반에 선두 선입권에서 전개 응수가 가능하기에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5번 리처드 오건 유스테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이 서울 6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결정력이 뚜렷이 보강되고 하이페이스 단거리 검증 전력이죠. 9번 웰리스 K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주로 컨디션, 최단거리 전개 유리한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웰리스 K 거세하고 나서 계속 좋아지고 있고 편성 잘 만난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고요. 여타의 마필들도 괜찮긴 하지만 사실상 이번 편성 자체가 웰리스 K도 이제 전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모습일 뿐 대체적으로 전력 하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금의 마필들이 많아서 전개 요건에 따라서 분명히 변수나 이변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살짝 언급하셨는데 인코스 1번 문학파이어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행심사부터 스피디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보여줬고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직전 1300m도 선행 강공을 펼치면서 직선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여전히 스피드를 분명히 보여주면서 지금 줄어든 1000m의 인코스예요. 어찌됐든 도망나설 문학파이어는 계속해서 힘이 차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복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에서 먼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이번 구도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실 마필로 판단하고 있는데 1번 문학파이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선두력은 뛰어나죠. 직전에 계란형 큰고리잭을 승인자그 착용 이후 공백 이후 출전했었는데 선행은 받아내긴 했어요. 직전에 1300m 하지만 이 4코너에서 자리 내주고 직선에선 정말 하염없이 무너진 그 걸음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정상주기 1번 게이트 선행은 나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8번 위닝블레이드와 여타의 마필들의 압박을 이겨낼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결정력이 보강된 징후가 보일 때까지는 1번 문학파이어는 다소간 어려운 전력이 아닐까. 이번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참신해 보이는 추천 마번인 것 같아요. 9번 웰리스 K 거세 이후에 좋아지고 있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만 직전 경주 편성 대비 상당히 빨라진 흐름이라서 그게 과연 유리하게 작용할까?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기는 해요. 무시하는 전력은 아닙니다만. 자, 그 빠르게 이끌어 나가는 그 중심에 1번 문학파이어가 아니라 정상 출전 주기 맞이한 3번 럭키미스가 있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직전 경주에 올해 첫 경주였어요. 3번 럭키미스. 보통 이런 유형의 말들은 컨디션 점검만 하죠. 본인이 선행을 나서진 않습니다. 그러나 3번 럭키미스는 본연의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데뷔전부터 선행을 나섰었던 전력이에요. 마치 데뷔전인 것처럼 자신의 순발력을 과시하고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상대가 강했죠. 결국은 무너졌고 그 선두권이 강했었던 모습 속에서 다들 무너지고 추위권들이 입상을 차지했었던 경주였다라는 거. 자, 정상 출전 중입니다. 회복세 빠른 모습. 3번 럭키미스의 선행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을 좀 찔러주신 감이 있네요. 그렇죠. 빠른 말이죠. 선행마이기도 하고 강하고 최단거리 경합선두 레이스 너끈히 이겨냈던 전력. 공백 이후 출전에 이번에 정상적이 돌아온 이 3번 럭키미스가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연 당일 주로 컨디션까지 얼마만큼 받쳐줄지. 일단은 저도 이제 4두 이렇게 추천드렸는데 마지막 5번째 그 3번 럭키미스를 배치를 했습니다. 경주 여건도 좋고 당일 컨디션 여하 좀 따져보고 복병같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MC께서 추천해 주시는 경주니만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언급해 주신 말들의 가능성 높이 평가하지만 이 말만큼은 이 편성에서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된다는 판단인데 바로 11번 봄비스킹입니다. 지금 이 편성 자체가 바로 봄비스킹이 좋은 성적을 냈던 그 편성과 가장 비슷한데 바로 11월 4일 경주였는데 이 명품보배나 과천장사, 굴참나무숲, 흥바람 이런 말들이 앞선에서 치열한 경험을 펼칠 때 추입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의 경주 전개 꼬였고 직전에는 출발 실패하고 출발 때 부딪히고 1200m 경주. 이번 경주 앞선 경합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는데 11번 봄비스킹의 추입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선의 경합은 펼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일 가벼운 주로 컨디션에서 선두 선의권에서 결론은 날이라 봅니다. 게이트 외곽 배정과 11번 봄비스킹이 전개를 얼마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전개 위치 포지션에서 응수할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차후에 앞선이 약하고 전개를 수월하게 좀 풀어낼 수 있는 조건, 좀 더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호조건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는요. 자, 직전에 첫 승 달성, 하이페이스 단거리 검증 전력이죠. 9번 웰리스 K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주로 컨디션과 마필의 컨디션 또한 펼쳐진 전개 양상까지 꼼꼼히 따져가지고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700m 레이스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 보이며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도 있고요. 아쉬운 착수권에 머물렀습니다만 이번에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도 제법 눈에 띄는 구도입니다. 과연 어떤 말이 어떤 전개로 레이스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겠고 입상 가능한 전력은 어떤 말이 있을지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 경주 서울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잠재력 매우 좋은 말이 다시 한번 연속 입상에 도전하는데 바로 7번 델타브라더입니다. 직전 첫 중장거리 도전 무난히 극복해냈다라는 판단입니다. 게이트 점도 있었지만 이번 경주는 사실 직전처럼 1번 게이트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성 자체가 선행을 나서는데 무리가 없는 편성을 만났다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도 선행 가능성 매우 높고 안쪽에 4번 퍼스티지 정도가 초반 스피드가 좀 있는 말이지만 직전 경주 초반 스피드를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이번 경주도 7번 델타브라더가 선행에 나설 수 있고 선행에 나선다면 자기 페이스로 버틸 가능성 다시 한번 충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4번 퍼스티지 직전 경주 선행 나선 델타브라더를 따라가면서 계속 따라가면서도 차이 없는 경주력을 끝까지 유지해냈습니다. 이번 경주 최적 선입 전개 다시 한번 가능한 만큼 또다시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은 매우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고 9번 골든 웨딩 같은 경우 직전 경주 당시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훈련 상태 매우 좋은 모습이었고 여전히 좋습니다. 최근 한 단계 성장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훈련 상태 좋고 이번 경주 빠른 말 2마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앞선에서 좋은 자리 버티기 노릴 수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더블 골드 같은 경우가 지금 5등급 1700m에서 이미 우승 경험이 있는 말입니다. 직전에 늦추입 아쉬움 있었지만 이번 경주 앞선이 조금만 무뎌진다면 추입형 말 중에선 가장 경쟁력 높은 말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다시 한번 선행 편성 만나서 선행의 이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7번 델타브라더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700 델타브라더 직전 데뷔 이후 2번의 경주를 모두 다 입상을 거둬갈 만큼 스피드감이 살아있고 압박이 심하지 않은 레이스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델타브라더 높게 저 역시도 평가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더블 골드는 무엇보다 직전 이제 2월달에 그 추입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전에 입증해 줬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더군다나 직전의 경주 57회 부중을 달고 추입의 타이밍을 잡아갔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코스 이점 좋아진 1번 블랙진가가 빠른 페이스가 아닌 만큼 최적의 선입이 가능해진 조건이라서 안마치곤 근성이 좋은 1번 블랙진가의 선전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마필은 좀 여쭤보고 싶어요. 2번 라운 미라클입니다. 사실상 이번 경주가 퍼스티지가 원래 빠른 마필도 아니고 직전이나 최근 어쩌다 한번 스피드를 보였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7번 델타브라더 빼고는 나머지 마필도 전체적으로 스피드에 특화된 마필은 거의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브라더가 좀 더 유리하고 그렇다면 이번 라운 미라클이라는 마필의 최근의 변화 자체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는 판단인데요. 1703번째 경주를 맞이해서 직전의 경주 참고 탔지만 추입력만큼은 정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평가를 합니다. 게이트까지 좋아졌고 스피드 보강도 확실히 되고 있어서 좀 더 조여주는 선입권에서 너무 처지지 않는 선입권만 운영해줘도 주폭 자체에서는 이번 경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마필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 라운 미라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라운 미라클도 추입력 좋은 모습 최근에 가능성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1700m에서 좀 결정력이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사실 젖은 주로였기 때문에 추입마가 불리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경주에서 선행 앞선을 전개했던 인디어런스가 좀 오버페이스로 무너지면서 추입형 말들이 선전했던 경주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라운 미라클도 결국엔 추입형 전개로 올라오긴 했지만 역시나 결정력 부족한 모습 보여줬고 이번 경주는 더군다나 직전처럼 앞선이 오버페이스로 무너지는 그런 유형의 경주는 아니라고 경험 없는 경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 만큼 추입형 말은 될 수 있으면 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그런 어떤 접근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경주 구도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저도 7번 델타브라더가 이번에도 선행 1순위 가능한 편성 구도를 만났기 때문에 앞이 경합으로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0번 바람킹 쪽에 기회가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내선인 코스에서 차분하게 응수한 것은 9번 골든헤딩이나 10번 바람킹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요.
골든 웨딩보다는 확실하게 자기 결정력을 보여준 것이 바로 10번 바람킹이라는 판단인데요. 이번에 외선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오히려 모래를 안 맞는 전개 속에서 외곽이 아주 불리한 주로만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성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10번 바람킹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인 경주 구도상은 가능성은 있는 말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김정우 의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듯이 외곽 게이트로 밀린 부분,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 3번 게이트에서 저도 이 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3번 게이트에서 정말 선행만 바로 뒤에서 최적 선입 전개를 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승까지 거뒀는데 이번 경주 더 좋은 포지션을 선점할 말을 제가 지금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말 2마리 정도를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서 10번 바라킹이 확실하게 이 말을 앞달 정도의 기본 능력 자체가 대단한 말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 우위에서 10번 바라킹이 약간 불리함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일단 모든 여건을 따져봤을 때요. 전개도 선행이고 1700m 코너 4개를 짜리를 단번에 극복해낸 7번 델타 브라더는 정말 군계 1학의 요 편성에서는 군계 1학의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이 도전권 중에서 선의권에서 그 주인공이 나타날지 아니면 참고 한번 올려붙이는 마필 중에서 그 주인공이 나올지 선의권에 승수할 수 있는 말은 10번 바람킹이 되겠고 1번 블랙진가 같은 경우는요. 지난 2월 2일 날 더블골드와 함께 1700m 입상 시에는 당시 늦바라고 아예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오히려 직전에는 페더라이트가 이끄는 페이스에 다소 서두른 감이 있어요. 그만큼 걸음이 덜 나왔다라는 평가인데 본연의 전개대로 차분하게 철저하게 힘 안배하고 막판에 한 발에 몰아쓰는 전략으로 이번에 나올 공산이 크고 2km 감량 혜택도 있죠. 1번 블랙진가 요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최성진 의원, 요 1번 블랙진가 제외하신 이유 궁금하네요. 네, 1번 블랙진가는 기본적으로 스피드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서 추입형 전개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주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앞선이 좀 몰락해주는 무뎌지는 편성에서 그런 경주 흐름에서 굉장히 좀 좋은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데 2월 2일 경주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빠른 말들,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말들, 트룹팀버, 그 다음에 원어게인, 한일달빛 이런 말들이 앞선에서 과도한 경합을 펼치고 모조리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추임마들 더블골도 함께 올라왔는데 어버지리가 좀 있었다라는 판단이고 직전 경주는 경주 흐름 자체가 너무 느리고 앞선에서 경합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어느 정도 착순권에 그치고 말았는데 저는 직전 경주 같은 흐름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이번 경주 구도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1번 블랙진가는 앞선이 무뎌지는 흐름에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7경주는요. 어찌됐든 전개 이점과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은 눈에 띕니다. 강축의 후착 잡기 성격의 경주인데요. 그 중심은 7번 델타 브라더가 돼야 하겠고요. 도전권들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리 1400m TCK 1번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3세 앞말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 네, 상승세 또한 전력 검증된 3세 앞말들이 출전하는 1번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능력마들 간의 한판 대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전 레이스가 예측이 되는데 아무래도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한두의 마필이 일단 각광을 받겠네요. 자, 전개여건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8경주 TCK 트로피 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회예요. 지난해에는 명칭부여 경주였고요. 자, 이 일본 트로피 경주이다 보니까 일본산 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추천은 1번 그리고 7번입니다. 하지만 자, 이번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말 한정 1400m라는 부분이고요. 레이팅 오픈입니다. 레이팅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누구든지 3세마라고 한다면 원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6번 매치킹 가장 높은 레이팅 그리고 가장 빠른 순발력 자랑하고 있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에 정말 깜짝 놀랐었던 것이 편성 강도 자체가 앞말 한정 경주였기 때문에 약하다고는 하나 본인 스스로가 56.5라는 최고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무려 12마신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내고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도 6번 게이트 적정한 게이트를 부여받은 데다가 무엇보다 포인트는 레이팅 오픈 별정 A 동일 부담 중량입니다. 가장 유리한 말이에요. 6번 매치킨의 선행 1승 가능성 가장 높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함께 응수할 수 있는 말은 제가 중심으로 잡은 것은요. 부담 중량을 버텨냈었던 근성이 좋은 말이었습니다. 3번 데디글로리, 1번 스마일걸, 그리고 4번 맘마로마까지. 모두 다 모래에 대해서는 안 말드리니까 뭐 민감한 말들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대부분 민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면서 선입을 시도할 수 있는 전력들이 있고요. 3번 데디글로리 같은 경우에는 직직전 경주에 상대마들, 여기 함께 출전해 있었던 상대마들을 여유 있게 제압을 해봤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부분과 매치킨하게는 졌습니다만 나머지 말들에게 질 이유 없는 전력이라는 부분에서 우선 2위권, 우선 동반 파트너로서 선정을 해봤고 1번 스마일걸 빠르게 출전했습니다. 욕심 날만해요. 이 말 같은 경우에는 1700m를 한 번에 통과를 하고 거리를 1400으로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 게다가 바뀐 안장이라고 한다면 좀 더 안정감 있는 경주 운영 기대해 보겠습니다. 4번 맘마로마는 그야말로 근성으로 뛰는 말이죠. 56까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유리해진 부담 중량의 2점 활용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워낙 이번 편성 자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윤곽이 좀 드러나는 능력이 좀 입상 도전 가능한 말들의 윤곽이 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언급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는데 그중에서도 3번 데디글로리가 이번 편성에서 가장 유리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매치킨이랑 뛰었던 직전 경주에서 저도 그 당시에 매치킨을 가장 중심으로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매치킨이 워낙 빠른 말 없는 약편성에서 선행을 편하게 나섰고 데디글로리는 자리를 못 잡고 모래 맞으면서 외곽 돌고 그럼에도 다시 올라오는 3착한 게 저는 대단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편성은 절대 한 마리가 단독선에 나설 수 있는 편성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경합 속에 강할 수 있는 3번 데디글로리 추입형 전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언급해 주신 6번 매치킨과 4번 맘마로나까지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데 7번 박차오롬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7번 박차오롬 같은 경우 직전 경주도 관심을 참 많이 받았던 말인데 외곽 게이트였어도 그래도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는데 이 말이 출발할 때 점프를 하면서 그전엔 보여주지 못했던 정말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출발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출발을 망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이 초반 스피드 자체가 이 편성에서 그래도 제일 빠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 출발이라면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선행 나섰을 경우에는 그래도 얼마든지 잠재력 발휘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7번 박차오름의 선행 가능성과 만약에 선행을 나선다면 버틸 가능성이 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행 가능성 없습니다. 저는 직전 경주에 이 말이 기림 늦발을 했기 때문에 졌다라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아예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피닉스선하고 글로벌뉴스의 선행 그것만 봤습니다. 그리고 피닉스선 그냥 그렇게 추천을 드렸었던 상황이었고 박차오름 같은 경우는 승급전 검증 필요였어요. 자,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경주의 부담 중량 은근히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박차오름이 55를 달고 선행 빵 치고 나가서 매치킨보다 빨리 나간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의원님의 말씀해주신 전개효과과 확신도 이해가 가고 이제 최성진 의원님의 말씀도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네요. 뭐 우리는 이제 저도 매치킨을 높게 평가하다 보니까 박차오름 볼 수가 없어요. 매치킨하고 두 마리필이 붙어서는 무조건 매치킨이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주인데다가 박차오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0의 부중에 저 마필을 이기고 넘어가야 된다. 상당히 불리해졌죠. 그 부분을 이기고 선행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죠. 하지만 최성진 의원님은 어차피 선취입의 데디글로리를 보기 때문에 뭐 6번 매치킨이라든가 박차오름 둘 중에 아무나 선행 가라 이런 이제 관점으로 이제 전기를 풀어가는 모습이니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김지영 의원님의 말씀에 좀 더 동의를 해보고 싶고요. 다 좋고 이제 저도 매치킨을 높게 보다 보니까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을 봐요. 데디글로리는 모래만 피하면 될 것 같고 스마일걸도 코스만 잘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온막 그린다르크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선행력도 좋아서 선행권도 가긴 하지만 처진 전개 이후에도 뭐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탄력을 보인 전력이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직전 1800은 맞지 않았지만 이번 경주 흐름에서 차분하게 참가에 갈 수 있는 그린다렉 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5번 그린다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은근히 매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린다르크 같은 경우에도 굳이 뭐 선행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추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대목은 그 부분이 있죠. 이 말보다 더 상위 등급에 있고 이 말보다 더 많은 강자를 경험해봤고 이 말만큼 따라 뛸 수 있는 상대 마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강자와의 경험이 많은 앞말들의 노련함에 손을 들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 트로피 특별 경주 앞말 경주 1400m 레이스죠. 1400m 대다수가 첫 도전에 나서는데요. 아무래도 경주 여건이 가장 좋은 말은 그렇죠. 6번 매치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별정 A 조건이기 때문에 모두 55의 동일 부중인데 6번 매치퀸은 그렇죠. 부중을 직전보다는 내려받았잖아요. 전개도 선행으로 보고 있고요. 이 어차피 해당 경주의 두 마리 마필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선행마를 강하게 본다라면은 그 경주에서 정말 진카 선행마 한두를 골랐다라면은 여타의 이 선행 가능성 있는 말들은 아무래도 낮게, 약하게 이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 6번 매치퀸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여타의 이제 빠른 선행형 마필들은 어렵지 않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김지영 의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3번 데디글로리 모래 덜 맞고 모래를 얼마만큼 덜 맞고 뛸지에 대해서 데뷔 전부터 모래의 민감성을 노출해서 이 망사 눈가면 승인장구 착용하고 출전하고 있는데도 아직은 그 모래 민감성이 상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약간 떨떠름하네요. 1번 스마일걸도 내린 거리 충분히 1400m 가능해 보이는 전력이고요. 네, 서울 8경주 TCK 1번 트로피 특별 경주는요. 경주 여건도 상당히 유리하죠. 강공선행 작전까지 주요할 6번 매치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중국 트로피 특별 경주. 자, 부산의 3세마 강자들 대거 출전한 14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중국 트로피 특별 경주 1400m 경주입니다. 직전 함께 뛰었던 마필 간의 리턴 매치 형식이고요. 최근에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이 이번에 적정거리 출전에 변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능력마들 간의 한판 대결. 부산 5경주 중국 트로피 특별 경주는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5경주 집중 분석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 중심마로 강조드릴 말은 눈에 띄는 말입니다. 4번 프로칸설입니다. 강편성 속에서도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11월 경남도민일보의 대상 경주에서도 1200m 단거리 빠른 말 참 많은 편성에서 자리를 못 잡았을 뿐 그래서 결국 우승을 지금 함께 출전하고 있는 6번 퍼스트체인저에게 내줬을 뿐 막판에 힘을 남겼습니다. 거리가 짧아서 못 잡았다라는 판단입니다. 늘어난 거리에 이번 경주는 그 당시보다는 빠른 말이 많지 않습니다. 더 빠른 말 상대적으로 한 두세 마리 정도가 있기 때문에 선입 전개도 충분히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말인 만큼 선입 후에 뒷신발이 역전 가능한 말로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스 퍼펙트도 최근의 모습이라면 도전 가능한데 정말 매우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에는 선행을 나서면서 막판에 무뎌지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개 실패였다라는 판단입니다. 선입 후 뒷신발이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따라가면서 막판까지 버텨줄 수 있는 예스 퍼펙트 도전 가능하고 6번 퍼스트체인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3세마 경주다 보니 지금 등급이 다른 말들이 4등급, 3등급 말도 지금 함께 뛰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단독 선행 편성이고 비록 지구력의 약점은 있지만 이번 경주 말씀드렸지만 하위 등급 말들과 함께 뛰는 편성 상대적인 어떤 이점, 전력의 위점도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선행 후 버티기 자기 페이스로 경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5번 알파러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늘어난 거리 1800m에서
좀 부진한 모습인데 경남 도민 일곱의 대상 경주 막강한 추임력으로 3착을 거뒀단 말입니다. 프로칸설도 그 당시에 이겼는데 단거리 스피드 매우 뛰어난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1400m에서는 주의해야 될 복병마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한수희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입전개 후에 뒷심발휘할 4번 프로칸설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좀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별정 A다 보니까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빠른 퍼스트 체인저가 57의 부중을 달고 선행은 어찌됐든 갈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안쪽에는 예스 퍼펙트도 갇히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프로칸설도 지금까지 뛴 걸 보면 모래를 맞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결국에는 또 이번에는 세 마리 마필 자체가 또 뭉치면서 선두권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좀 경합성 레이스가 될 수 있다고 봐서 57의 부중을 가고 1400에서 싸우면은 변수가 있다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권에서 따라갈 수 있는 3번 월드파워가 힘적인 부분에서 전개 자체에서는 어떻게든 자유좋은 빠른 페이스를 관계없이 자유전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주폭이 좋은 전력이라서 전 3번 월드파워를 개인적으로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4번 프로칸설 능력 자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직전에도 이 마필을 중심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고요. 예스 퍼펙트는 훈련 패턴이 강하지 않은 것이 조금은 흠이긴 한데 기본 능력 자체는 의심할 수 없겠죠. 10번 미스터 어플릿도 직전 공백전에서 약간 발주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으면서도 여유감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구도에서도 결코 안 될 이유는 없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강조드렸던 3번 월드파워 질문 드려볼게요. 직전도 그랬었고 그 이전 최근에 빨랐던 페이스도 구애받지 않고 계속 여유 있는 주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직전의 경주는 내측에서 완벽하게 상대에 대비해서 갇힌 전개였거든요. 기본적인 주폭을 가진 마필로서는 뚫고 나기 힘든 전개를 월드파워는 해냈단 말이에요. 이번 구도도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월드파워를 배제하신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네, 3번 월드파워는 사실 배제할 수는 없는 말로 저도 판단하고 있고 가능성은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3번 월드파워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인데 이게 전체적인 구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57km 부중이라고 해도 2등급에서도 이미 2등급 승급 후에도 이미 선행 나서는 모습, 특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사실 외측으로 기대면서 출발을 완전하게 못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스피드가 너무 좋다 보니 선행을 그냥 자동으로 나가버렸는데 굉장히 빠릿한 6번 퍼스트인저가 단독 선행 나설 가능성이 저는 높고 나머지 말들은 모두 선입 전개에 적응한 말들인 만큼 굳이 6번 퍼스트인저와 경합하는 전개를 오히려 원치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이런 단독 선행 편성인 만큼 3번 월드파워의 최근의 꾸준한 모습을 인정하더라도 추입형 전개라는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직선에서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는지 앞선이 버텨준다면 착승권에 그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는 만큼 현장 당일 상태까지 체크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상당히 재밌는 경주네요. 모두 다 57kg이라는 동일 부담 중량을 달고 있다는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 1400m이다 보니까 직선 길이가 상당히 길죠.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안말 경주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경주 전개 양상이 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3번 월드파워를 강조해 주시는 백동일 위원의 의견이 저는 조금 더 어필이 되네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4번 프로칸설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주신 최성진 위원의 의견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질문 드려야죠. 프로칸설의 훈련 내용을 보면서 그 옆에 같이 뛰고 있는 말 때문에 더 놀랐어요. 10번 미스터 플릿하고 동반 훈련하죠. 안 밀립니다. 안 밀리는 탄력으로 미스터 플릿이 직전 경주 내용도요. 출발이 좋지 않았다로다가 마무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경주 전개 내내 꼬입니다. 진로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차 우승. 그 정도의 근성이면 이건 부담 중량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편성의 그 편성도 상위군 말들하고 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10번 미스터 플릿의 발전 가능성, 성장세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10번 미스터 플릿은 직전 경주 정말 의심할 수 없는 말로 판단을 한 만큼 잠재력만큼은 발전 가능성만큼은 김정우 의원께서 언급하신 대로 정말 탁월하다 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출전하는 모든 말들이 지금 뭐 다 그런 잠재력이 좋은 말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10번 미스터 플릿이 아무래도 실전 경험 적고 지금 직전 경주 대처로 이기긴 했지만 그 상대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10번 미스터 어플릿은 이번 경주를 통해서 이 말이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말인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번 미스터 어플릿을 바로 입상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트로피 특별 경주가 혼합 오픈 경주라서 레이팅 140 이하의 모든 마필들이 출전할 수 있는데 3세마들에게 한정하고 있죠. 2등급인 6번 퍼스트 체인저. 선행을 받아낼 수는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만 과연 어디까지 버틸지가 참 관건이네요. 이번에 또 57회 과도한 부중에서 당일 비소식은 있습니다만 과연 또 이 선의 압박을 어떻게 이겨낼지 직전에 1400m 도전에서 선행을 편하게 나서고도 막판에 좀 무뎌진 아쉬움 그 부분을 봤을 때 높아진 부중에 상대도 직전만큼 만만치 않은 상대 구도라고 하면은 6번 퍼스트 체인저가 이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어디까지 버틸지 일단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4번 프로컨설은 직전에 외선 적극적인 레이스로 아주 좋은 경주 운영 능력으로 공백 이후 출전에서도 우승을 했죠. 자, 이번 경주 57회 과도한 부중이지만 정규를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운영이 가능하기에 이 4번 프로컨설 충분히 도전 가능해 보입니다. 3번 월드파워는 직전에 전개가 썩 매끄럽게 풀리지 않고서도 프로컨설에 이어 2착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근성을 발휘했던 말이죠. 네, 부산 5경주는요. 일단 중심권의 마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한도의 마필이 눈에 띄네요. 4번 프로컨설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부경주고요. 경주거리 1,400m 터키 트로피 특별 경주. 자, 혼합 오픈 3세마 9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모두 손말이 출전하고요. 별정 A 조건에 57회 동일 부중이 부여가 됩니다. 1등급 마필 한두가 출전을 합니다. 1번 글로벌 캡틴 여타의 하위 등급 마필과의 대결이 되겠는데 자, 이 구경주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구경주는 제가 준비한 추천 경주입니다. TJK 터키 트로피 특별 경주고요. 9마리 단출한 구도인데 정말 내노라하는 성장세의 전력들이 꽤나 많죠. 스피드뿐만 아니라 탄력 자체에서도 앞으로 과천을 끌어나갈 수 있는 전력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가장 재밌게 생각하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한계가 없죠.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추천 경주입니다. 바로 1번 글로벌 캡틴이죠. 데뷔 이후 지금 4연승이에요. 4연승. 근데 4연승 한 내용 자체도 너무나 좋았죠. 막강한 잠재력을 보이면서 데뷔 후 우승을 거뒀던 가온키라는 마필을 오히려 데뷔전에서 잡아낼 정도로 스피드감도 보여줬었고 두 번의 경주에서 스피드 탄력 모두 거리까지도 입증해주면서 군대 간 장추열 기수가 가장 아쉬워했던 마필이 글로벌 캡틴입니다. 그만큼 이 마필의 잠재력 자체는 논할 이유 자체 없을 정도로 어디까지 뛰어들지 아직까지도 기대가 높은 전력이기도 하죠. 모래반도 좋아요. 데뷔 후 3번의 경주까지는 이마필 모래를 안 맞아봐서 사실 직전에 마지막 우승에서 안쪽에 좀 갇힐 텐데 어떻게 뜰까 생각을 했었는데 반응 자체도 여유가 좋아온 모습으로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인코스 선행가도 좋고 흐름을 맞춰 뛸 수 있는 글로벌 캡틴은 의심할 이유 없는 중심 마필로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차권에서 어떻게 압축을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구도겠죠. 6번마 하바나 찰리 그리고 9번마 슈퍼플로이드 그리고 복병 세력으로 이번 서울시대까지 지목해 봅니다. 6번 하바나 찰리 같은 경우에도 농협중앙회장배에서 이익권을 차지할 만큼 마방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전력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당일 기수가 신영철 기수로 교체가 된 대상 경주였던 점을 감안을 해도 이마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모습이에요. 직전에 이제 2등급 승급자는 굳이 선행 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선에서 그냥 가볍게 흐름 따라갔으면 됐을 걸 그냥 마필 놔주면서 그냥 선행을 가버리니까 무리한 운영이 돼버려서 아쉽게 덜미를 잡혔지만 그렇게 무리한 운영하고도 버틸 수 있는 마필이 많지는 않아요. 하바나 찰리 능력 자체 의심할 필요 없고 직전 서울 마주협회장배에서 출전의 의의가 강했던 9번마 슈퍼플레이드도 빠른 PS 이후에 마지막에는 의지가 거의 없었지만 기본적인 주폭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성질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취입 자유로운 9번 슈퍼플레이드 그리고 만에 하나 선두권이 뭉쳐서 몰락을 해버린다면 가장 가볍게
부담 없이 타줄 수 있는 마필이 이번 서울시대죠. 얼마만큼 처져 있을까가 관건이긴 하지만 단거리 자체에선 추임력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당일 상태 여부에 따라서는 입상권까지는 몰라도 3위권권의 복병 마필로서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1번은 글로벌 캡틴 의심하지 않고 말씀드리면서 후순위 당일 이 마필 안에서도 정리를 드리면서 최선 압축 약속을 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힘 있는 방송 추천 꼭 적중이 나오기를 저도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글로벌 캡틴은 무시 절대 못하죠. 이거 지난주에 KR컵 마일에 우승을 한 글로벌 축제 최상식 조교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자꾸 글로벌 캡틴 이름만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인상을 남겼었던 경주 마이기도 하고요. 외산 3세마 중에 혼합 3세마 중에 유일하게 1등급에 승급한 가장 먼저 진입을 해 있는 전력입니다. 4전 4승 5연승 기대하겠고요. 6번 하바나 찰리까지 동의를 합니다. 근데 흐름 자체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선이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 4번 스프링백이 선입할 가능성, 4번 스프링백 되게 좋아하셨던 말 맞죠? 왜 4번 스프링백을 추천해서 배제하셨죠? 고민이 많았어. 이 마필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근데 결국 자체에서 스프링백이 아예 여기서 선행을 시원하게 나설 구도라면은 그래도 스프링백이니까 한번 추천을 드려볼까 했었는데 선행 자체가 좀 불투명해졌어요. 최근 발주 능력 자체가 저는 직전에 약간 충격을 먹었던 부분이 인코스면은 스프링백이 무난히 선행을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행을 못 갔거든요. 선행은 이제 발주 받는 과정 상당히 좀 힘들어했어요. 결국 킴으로 우겨넣으면서 좀 우승을 거두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습니다. 기대는 모습이 아직도 전국과 예측기 때문에 주행 처분을 받았는데 재검 당시에도 아직까지 기대는 모습이 남아 있고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 글로벌 캡틴이 아예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매치 캡틴이라든가 하바나 찰리, 메디치 글로리까지 이 중에서 한 마리만 선행을 가버리면 스프링백은 그 기대는 모습에서 1400을 지금 연속으로 입상 자체를 장담하기 힘든 구도예요. 기대는 모습이 완벽하게 순치가 되고 예전에 그 탄력을 찾아갈 때까지는 이번 경주 좀 위험할 수 있다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1400m 경주고 글로벌 캡틴이라는 말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라고 판단이 되고 역시나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성에서 역시나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말 한마디가 더 있다라는 판단이고 바로 8번 메디치 글로리가 아닐까 합니다. 백동현 의원도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1번 글로벌 캡틴이라는 말이 이미 선입전개로 가능성을 보여줬고 지금 굉장히 선행 일변도에 도주성 말들이 많은 편성에서 굳이 그 말들과 경합을 펼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번이 선입전개를 할 경우에 결국엔 선행을 나서는 말이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뭐 4번 스프링백이나 6번 하바나 찰리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가 8번 메디치 글로리라는 판단입니다. 8번이 외곽 게이트지만 어차피 여기서 뭐 선행을 안 나서고 뭐 추입 전개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선행을 나선다면 이 말도 잠재력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8번 메디치 글로리의 버티기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이제 메디치 글로리가 여기서 쉽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예요. 이제 57의 부중을 달고 하바나 글로벌 캡틴 자체가 여기서 이제 입상 자체에 대한 기본 능력 자체를 높게 평가하지만 메디치 글로리를 쉽게 보내면 절대로 안 되죠. 이번 편성에서 어느 정도 압박을 해주는 운영이 돼야 되고 그 중간권에 껴있는 뭐 스프링백이라든가 매치 캡틴 또 하바나 찰리도 이 마필을 쉽게 보내면 안 되는 구도입니다. 메디치 글로리는 지금 4번을 뛰어서 대상 경주 이제 한 번 빼고 3번 다 우승 자체가 선행이에요. 그만큼 마필 자체가 성질 자체가 초반에 뛰려는 성질이 강해서 선행에 실패했을 때 그 모습 자체는 어떻게 뛰어야 될지 좀 검증이 필요한 요소도 있고 상대 마필들의 견제도 분명히 이겨내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뭐 조이면서 운영해줄 수 있는 글로벌 캡틴과 하바나 찰리가 이 마필을 쉽게 보내줄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서 좀 이번 경주는 좀 검증이 필요한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구경주 터키 트로피 특별 경주는 아무래도 1등급 유일한 출전이죠. 1번 글로벌 캡틴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강축의 후착잡기 경주로 그 성향이 예측이 되는데요. 과연 앞선에서 나서는 선행마의 버티기 입상이냐 혹은 선두권 무너지고 선입권에서 그 주인공이 나타나느냐 어쨌든 뭐 1번 글로벌 캡틴에 엮어서 어떤 마필이 동반 입상할지가 관건이 되겠죠. 그 주인공 중에 3번 인천치프도 최근에 연전 연승의 상승세고 빠른 흐름에 뭐 따라가는 조건에서 상당히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히 55회 부중에서도 매치 캡틴이 이끄는 하이페이스를 이겨냈고 백동일 연유 3번 인천치프 복병같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높게 평가할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별정 A 방식으로 되면서 최악의 피해자가 바로 인천시프가 될 겁니다. 기본 능력 자체에서 한 수 아래인데 얘는 51을 달고 때도 지금 붙어서 이길까 말까 한 상황에서 똑같이 57을 달다니요. 인천치프로서는 상당히 좀 불합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긴 한데요. 기본 지금까지 뛰었던 페이스보다 훨씬 빨라졌고 그 마필들 자체의 조건도 넘어설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천치프는 이 편성 자체를 넘어서기에는 아직은 더 경험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홀로 1등급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1번 글로벌 캡틴을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제각각 여타의 편성, 일반 편성하면은 다들 입상할 수 있는 전력의 능력마들이 대거 출전했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의 옥석을 마필 간의 능력 차이를 정확하게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서울 구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1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경마 편성 중에 유일한 1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1800m 레이스입니다. 자, 흐름은 2두의 선행마로 인해 은근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8번 천마가 2017년도 12월에 우승 이후에 작년 2018년도에는 그야말로 슬럼프를 겪었죠. 단 한 번의 입상도 없었고, 자 구절염, 요배통 등의 병력 이후 지난 1월 27일 세계일보배 복귀전에서 가능성을 엿보이더니 직전에도 장거리 2000m 당시 선입권 최적 전개로 내측 최적 전개로 2000m 3차까지 했던 말이죠. 뚜렷하게 전력 회복세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 이번에 1800m가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역시 이 선에서 심한배 최적의 선입전까지 가능한 8번 이 참마의 선전기 대치 우선적으로 강조드리고요. 외곽 12번 울트라 로켓이 작년도 대통령배 그리고 세계 1월 달에 세계 일보배에 출전하면서 강자들과의 경험을 쭉 쌓아오고 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도 1등급 무대 1800m 거리 연달아 착승권이지만 직전 경주는 초중반에 다소 이제 답답한 전개 앞선 마필들에 가려져서 내측에서 후미에서 힘 한 방 거 좋았습니다만 치고 나서질 못했죠. 3코너부터 외곽으로 빼서 가속 붙여서 한 박자 빠른 스퍼트를 했습니다만 아쉽게 4착에 머물렀는데 오히려 KT 외곽이 나아 보입니다. 물론 앞선에 나서는 마필은 아니에요. 참고 마지막에 한 발 몰았을 때 진가가 나타나는 추입형 마필로서 자 이번에 12번 울트라 로켓 최근에 1등급 무대 강편성구도 착승권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으리라 평가합니다. 10번 금투사가 2000m 거리까지 선행 1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고 직전 승급전 당시 잡고 선행을 나섰고 레이스를 풀어나갔습니다만 막판에 2000m 거리에서 막판에 한 250m 지점에서 무뎌진 아쉬움이 있었죠. 당시 편성이 문학치프 샴로코, 천마 등등 그 편성에서 1, 2위와는 격차가 컸습니다만 그래도 선행으로 이 장거리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 직전보다는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요.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요 조건 속에서는 10번 금투사의 1순 기대치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6번 싱그러운 거미 최근에 연달아 절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 중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 직전에는 앞선 페이스 선라이팅이 이끄는 그 빠른 페이스에 적응 못하고 늦추입이었습니다만 걸음이 여러 금 좋았다라는 평가입니다. 6번 요 싱그러운 검의 종반 역습까지 결국 서울 10경주는요 뚜렷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거리 전개 이점까지 챙겨갈 8번 찬마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가 되고 저도 보는 관점이 상당히 비슷하죠. 8번마 참마 같은 경우에는 김동수 기수와는 정말 데뷔 초부터 좋은 호흡을 많이 맞췄던 마필로 기억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도 많이 이끌어냈었죠. 참마가 이제 입상을 못했던 그 이유 자체는 다리 상태가 매번 안 좋아서예요. 구절염이 계속 확실하게 낫지 않는 상황에서 주기도 늘어지고 좋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능력이 이끌어지지를 않았었는데 최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 주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여파를 벗어나고 있고 공백 이후, 휴양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도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예전의 탄력 그리고 편성 강도에서도 저 역시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울트라 로켓 싱그러운 건 모두 상대 편성 잘 만났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상대 선행마로 이제 금투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이번 선행권에서 5번 썬라이팅을 좀 더 무시하면 안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직전의 경주에서도 썬라이팅이 선행이지만
많이 버틸 수 있을까 좀 고민을 좀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시원하게 버텨주면서 로드위너가 뭐 마지막에 운영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로드위너가 쉽게 잡지 못할 정도로 그 흐름 자체를 빠르게 이끌었었죠. 어차피 금투사란 마펠 자체는 초반 게이트 이탈에 분명히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탈을 받고 나서 몰고 가는 중속으로 선두권에 가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탈을 빠른 썬라이팅이 레이스 장악을 또 해낸다면 조건 자체에서 거의 단독 선행 조건에서 부담 중량 조건도 여전히 여유가 좋아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평가인데 5번 썬라이팅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경주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설지 5번 썬라이팅이냐 10번 금투사냐. 저는 10번 금투사 쪽의 선행 강공작전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5번 썬라이팅 직전에 최범영 기수가 정말 영리하게 전개 운영을 잘했다고 봅니다. 외측에서 선행을 받았어요. 그것까지 좋았었는데 3코너부터 아예 격차를 벌이면서 상당히 의지적으로 앞선을 페이스를 자기 주도적으로 빠르게 이끌어 나갔죠. 여타의 마필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 5번 썬라이팅인데 맞상대말들이 직전처럼 넉넉고 이 5번 썬라이팅이 앞선을 쭉 뽑고 나가는 거를 지켜보고 있지 않으리라 봅니다. 격차 좁히거나 아니면 10번 금투사가 아예 저는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전처럼 5번 썬라이팅이 수월하게 선행받고 격차 벌이면서 막판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 조건이 다시금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하신 말들 동의하는 부분 많습니다. 12번 울트라 로켓 이번 경주에서만큼은 추임력 발휘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8번 참마도 제가 대상 경주에서도 추천드렸을 만큼 좋은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양호한 모습인 만큼 도전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번 썬라이팅은 이번 편성에서 가장 중심마로 백동희 위원과 의견을 함께하고 싶은데 이번 경주 저는 썬라이팅이 선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직전 경주 보여준 스피드라면 1등급에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경주력이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선행 나서는 순간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7번 흥룡이라는 말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선행 도주성 전개도 하고 끌리는 모습 때문에 좀 막판 지구력이 문제였는데 확실하게 따라가는 전개에 적응한 모습으로 1등급에서도 이미 검증이 끝난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1400m 경주에서 서두르다가 계속 막판이 무뎌지고 있는데 12월 달처럼 끌리는 부분만 잘 제어해주면 그 당시 위너골드 샵로커, 실버울프 이런 말들과 큰 차이 없는 경주력 보여줄 만큼 1등급에서 경주는 높은 말로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차분한 추입 전개 예상되는데 7번 흥룡의 기본 능력 발휘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항상 한 발이 좀 부족한 말로 보여요. 저도 이제 작년에 1등급 1800m 출전할 때는 관심을 가졌었는데 과거 이제 도주 선행 수성에서 이제 1등급에서는 장거리 이제 뛰다 보니까 직수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2, 3선에서 따라가는 조건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항상 한 발이 부족한 부분. 이번에 늘어난 거리 부중도 올랐고 이 7번 흥룡보다는 요 편성에서 충분히 이 적정거리 실전에 능력 우위를 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7번 흥룡은 그래도 1등급 차후의 약체급 편성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의 종합한 마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8번 참마 이 매번 구전령 아까 백동희 의원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매번 구전령 때문에 이제 고전을 했었던 전력인데요. 이제 노련해진 것 같아요. 직전 경주도 구전령 여파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2000m에서 3위를 차지했었고요. 그 정도의 노련함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입마호흡 좋은 김동수 기수와의 재호흡이라면 순위 상승 기대치 줄어든 거리, 적정 거리 인정하고 있고요. 5번 썬라이팅은 아마 직전 경주에 저만 추천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때 상태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겠고요. 6번 싱그러운 검은 매번 아쉽죠. 매번 아쉬워요. 근데 이 말이 마지막에 정말 강하게 몰아줘야 하는 그 타이밍이 필요한 전력인데 거기에 임기원 기수와의 호흡이라면 좀 더 순위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치. 10번 금투사는 승급전 가능성 보인 만큼의 여유감 이번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종합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부 1등급 서울 10경주는요. 자, 이제는 뚜렷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였고 편성도 잘 만났습니다. 적정거리 8번 찬마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 무대에서 동거리 충분한 능력을 선보이고 있는 말필들이 상당수 있지만 직전 대비 경주 여건의 변화로 인한 이 변수도 작용할 듯합니다. 자, 일요일 라스트 경주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 라스트 11 경주 백동일이 준비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인사드리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난타전이죠. 현등급 기복 마필들 많고요. 직전 잘 떴다고 또 잘 뛸 수 있는 보장받는 마필들도 분명히 아니기도 합니다. 선행권의 마필들 자체가 불안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직전 변화라면 또한 전개 조건이 다시 한번 주어진 이번 구도라면 이 마필의 성장은 여기까지 인정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만 로열 프린스죠. 전개가 좀 민감해요. 마필 자체가 이제 결국 거세를 담행하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주폭의 변화를 보여줬고 인코스와 외선 코스 그 차이에도 심하게 영향을 받을 만큼 탄력은 좋은데 운영을 잘 못 풀었던 경주 상당히 많았습니다. 직전의 경주 코스 안쪽 부여받아서 문세영 기수가 차분하게 선입 작전을 펼치면서 마지막 한 발을 뽑아냈는데 이제는 많이 결정력까지도 보완이 됐고 운영 자체도 좀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안쪽 코스로 들어와 있고 상대 선행권의 마필들이 바깥쪽으로 몰려 있어요. 결정력의 여유가 크지 않은 전력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적의 선입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본 상태를 유지해줬던 로열 프리스는 여기서도 강조드릴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후차권 5번 이스크라, 6번 금화제니스, 12번 머니대륙 우선 주목합니다. 이스크라 같은 경우에는 데뷔 초에는 발주가 잘 안 됐던 마필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선행 강공을 나설 만큼 스피드감이 많이 좋아진 전력이기도 하죠. 승급 이후 좀 고전을 해주고 있지만 어떻게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상당히 모색을 많이 해오는 전력이기도 해요. 직전의 경주에서는 아예 추진 없이 한번 따라가 보자. 선입 작전을 펼치면서 마지막 한 발을 발휘하는 작전을 펼쳐보는데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서히 따라가는 모습도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제 모래 반응까지 좋아지고 있는 5번만 이스크라라면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6번 금화제니스가 승급전을 펼치고 있지만 상대는 부담이 없어요. 빠른 페이스에서도 잘 뛰어왔던 전력이기도 하고 직전 선두권과 어느 정도 싸워주는 전개 조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6번 금화제네스 이번 구도에서도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마필 손색 없어 보이고요. 가장 좋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외곽 12번만 머니대륙이죠. 머니대륙은 선행 가야 됐던 마필입니다. 선행 가면 안 됐던 마필이었는데 수많은 경주를 따라가면서 연습을 해왔고 2월 달에 선두권 외선에서 2선에 가담하더니 입상을 하고 직전엔 내측에서 갇힌 전개를 펼치면서도 선입 작전을 펼치면서도 입상을 거둘 만큼 무엇보다 이 마필의 유연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 상당히 눈에 띄죠. 최외곽이긴 하지만 자리 잡는다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 능력 자체에서 최근에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12번 머니대륙도 두 번의 경주가 우연이 아닌 만큼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까지는 직전 경주 뚜렷한 결정력을 보여주며 현등급 적응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4번마 로열 프린스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백경윤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 보는 시각이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여전히 빠른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들, 선두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말들, 그리고 만약에 경합이 일어난다면 2, 3선에서 일어날 것이다. 2, 3선이 무너졌을 경우에 대안을 제시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1번 IBS 퀸. 패출혈 이후에 직전 경주는 올해 첫 경주였습니다. 공백이 좀 길었었던 상황이고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던 점 인정합니다. 근데 그때는 저도 인정 안 했어요. 그때 교령운을 추천드리느라고 바빴거든요. 저도. 자, 이번에 얘기가 다릅니다. 외곽으로 밀려있는 선행마들 틈바구니에서 심지어는 머니대륙 같은 경우가 강선행마루다가 분류가 가능했었던 상황에서 이젠 탈피를 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독 선행 찬스까지 가능합니다. 1번 게이트 2점. 확실하게 활용하길 기대를 해보겠고 6번 금화제니스는 따라가도 되는 전력이고요. 12번 머니대륙은 더 이상 첨언할 이유가 말이 없게끔 백동윤의 설명이 상당히 좋았었던 모습입니다. 저는 그리고 3번 브레이브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밌는 복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번 브레이브업은 지금까지 이제 1400m 2, 3선이 무너졌을 경우의 대안으로서는 가장 최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선행 이후에 2, 3선들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3번 브레이브업의 복병 가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IBS KN을 질문해 줄 줄 알았는데 브레이브업을 질문해 주시네요. 어찌됐든 브레이브업 같은 경우에는 선두권 몰락 시에는 한 발 발휘 가능한 전력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겠죠. 뭐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이제 9월 달에서 11월 달도 주기가 늘어졌었고 직전도 파행 때문에 거의 4개월 만에 출전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고 1,700 거리였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의미가 좀 없었었죠. 뭐 적응의 주안점이었다고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주폭 자체는 분명히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마플이 시원하게 결정력이 나와주는 전력은 저는 아니라고 평가를 해요. 선행권 자체가 페이스가 그렇게 느리지는 않은 페이스로 판단하고 있고 브레이브업 자체가 초속 자체가 그렇게 빠른 전력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번 구도에서도 착승권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변화가 좀 미비해 보입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4번 로열 프린스를 중심마로 선정하신 부분도 동의하고 있고 이번 경주도 게이트점으로 전개 풀어낼 가능성 높기 때문에 4번 로열 프린스 저도 굉장히 가능성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5번 이스크라 직전 경주 보시면 크게 추진 없이 선입 전개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부분 저 역시 동의하고 가능성 보여준 부분 12번 머니대륙도 최근에 따라가는 전개 완전히 적응한 모습을 높게 평가합니다. 김정우 위원이 언급해 주신 1번 IBS 킨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는데 이번 경주에서 그만큼 제가 언급드렸던 말들이 모두 다 선행을 반드시 나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1번 게이트에 IBS 킨이 선행을 나설 의지가 가장 강하고 실제로 선행 나설 가능성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1300m 선행으로 이미 우승까지 경험한 1번 IBS 킨의 선행 강공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 자체에서는 제가 올려두지 않은 이유 자체가 당연 상태 확인이 좀 필요해서예요. IBS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도 선행권에서 이제 방해를 받으면 선행 못 가니까 좀 무기력했거든요. 뭐 1000m였던 12월 22일 때는 그래도 잘 탔다 할지라도 1300 좀 늘어난 거리 자체는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패츄럴의 여파가 있었다 할지라도 직전의 경주 너무 무기력했어요. 중앙에서 분명히 추진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추진해서 가담하려고 나갔는데 계속 밀려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스럽고 조건이 너무 좋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인코스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라는 거. 저는 이 마필 자체가 주로의 이점과 당연 조건만 맞아 떨어진다라면 변화의 가능성은 보여야 된다는 부분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만큼은 당일 상태 조건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일 비가 예견이 되는 이 주로 컨디션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 선행 강공 작전, 1번 IBS 키는 어찌됐던 이 경주 여건은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5번 이스크라 직전에 코너 모래마크 전개 쳐졌습니다만 그 중반부에 전개 쳐진 것이 페인으로 보입니다. 하이페이스 단거리에서 충분히 적응 능력을 이번에는 선보일 수 있으리라 보는 5번 이스크라가 되겠고 4번 로열 프린스 직전 추돌 주춤 이후 중위권 인코스 모래마크도 상당히 좋은 결정력을 선보였죠. 근성까지 포강돼 4번 로열 프린스. 자, 뭐 이 정도로 정리는 되겠습니다. 네, 일요일 라스트 11경주는요. 최근에 상승세의 전력을 다시금 이어나갈 수 있는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4번 로열 프린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어느 부분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경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1호 경마에서도요. 매 경주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시고요. 신중한 판단으로 현명한 선택과 집중으로 마지막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3주차 금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